안녕하세요, 권쌤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인해 부각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신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를 타볼까요? 렛츠고! 최근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및 게임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용어들이 새롭게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이 구현된 메타버스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특정 유형의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용어입니다. 즉,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게 된 것은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스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아바타와 함께 처음 등장하면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영감을 받아 미국 IT 기업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현실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스노우 크래시에서 등장하는 메타버스의 현실화된 최초의 가상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고 도서관에 들러 책을 빌리고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는 등 모두 웹상에서 자신의 분신 아바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00년대 초반에 큰 인기를 끌었지만 2008년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웹 기반 소셜 네트워크에게 밀리게 됩니다. 또한 당시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와 흥미 요소가 부족하다 보니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다 메타버스 개념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G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5G 통신망이 상용화되면서 메타버스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4G 시대의 주요 콘텐츠가 동영상 중심의 서비스였다면 5G 시대에서는 메타버스가 그 핵심 서비스가 될 거라는 관측도 많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만든 아바타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임을 즐기거나 본인이 직접 게임이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로 미국의 로블록스가 있는데요.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기반의 샌드박스 오픈월드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말합니다. 말이 어려우니 풀어서 이야기하면 샌드박스는 마치 놀이터처럼 이것저것 만들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공간에서는 누구나 창작가가 돼서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픈월드 롤플레잉 시뮬레이션은 가상세계에서 캐릭터를 조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샌드박스 내에 오픈된 공간에서 캐릭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1년 국내 한 대학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진행할 수 없었던 신입생 입학식을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했습니다. 신입생들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총장님의 인사 말씀과 신입생의 대표의 입학 선서를 듣고 아바타를 이용해서 선후배가 인사하는 행사를 가졌는데요. 참가한 신입생들은 기존 오프라인에서 했던 행사들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 인기 아이돌 그룹은 코로나로 인해 팬 미팅과 해외 투어가 취소되자 한 게임사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신규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팬들은 자신의 아바타로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감상하고 안무를 따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메타버스는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었을까요? 국내 IT 회사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페토는 인공지능 기반의 다양한 3D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제페토에서는 자신의 사진을 기반으로 자신과 비슷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공지능 얼굴 인식 기술이 사용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통해 눈, 코, 입 등 얼굴 각 부위의 크기를 분석하는 등의 얼굴 데이터를 학습하고 사용자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얼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신의 눈썹과 입모양 등 미세한 표정의 변화를 인식하게 해주는 기술은 3D 모션 캡처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증강현실 앱을 실행하면 인기 있는 아이돌과 캐릭터, 만화의 주인공 등을 현실 세상에 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3D 증강현실 캐릭터는 초고화질 카메라 수십 대로 모델의 움직임을 촬영해서 만들어냅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은 게임에만 사용될까요? 아닙니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지금 선글라스, 귀걸이 같은 패션 소품을 가상으로 착용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한 가상 피팅 서비스가 온라인 쇼핑에서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류와 같은 가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가상 공간에서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을 배치하는 서비스도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 대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외 공장에서 이러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원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한 업체에서는 현실 세계의 사무실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직원들은 아바타로 출근하고 사무실에 로그인하면 가상 공간의 책상에 앉고 영상회의를 통해 동료들과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의 사무실을 임대하는 사업을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출퇴근 과정이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재택근무가 일상인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에 변화를 주는 메타버스,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책 메타버스의 저자 김상균 교수님은 한 매체 인터뷰에서 메타버스는 낙원이 아니다. 현실 세계처럼 범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처벌은 사용정지 등에 그쳐 막기 쉽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데요. 또한 개인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도 가상세계지만 수많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을 가상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하는 개인 사생활 침해, 데이터 보안, 해킹 등의 범죄를 어떻게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 현상입니다.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는 이성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가 범용화되기 전에 철저한 기준과 규제가 도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메타버스는 현재 젊은 사람들에게 익숙하면서도 활발한 온라인 기반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같은 경우 넷플릭스, 유튜브와 같은 전달을 받는 입장에서만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였는데요. 이제는 플랫폼조차도 하나의 메타버스 개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게 매우 신기합니다. 아직은 익숙치 않은 메타버스지만 게임 산업부터 쇼핑, 예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가 활용되고 메타버스가 일상생활과 밀접해지는 날이 다가올 거라 생각이 되며 여러분도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 메타버스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가 뭐지의 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